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엔화 약세 우려에 중국의 잇단 경기지표 부진 소식으로 국내 증시에 먹구름이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쪽에서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제조업 관련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 중국 경제가 올해 2분기에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이 확산되면서 중국 증시가 무려 2.5%나 빠졌고요. 국내 증시 코스피도 7포인트 빠진 191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1% 이상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최근 시장에 문제되고 있는 셀트리온, 나흘 동안 46%나 빠졌었는데 5거래일 만에 오늘 9% 반등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제약업종이 3% 이상 강세를 보였던 점,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상승으로 거래를 마칠 수 있었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가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투자하기가 좋다. 이쪽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야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배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 배우시고요. 종목 상담까지 두 마리 토끼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서울 지역 번호 02-3153-1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상담은 7시 반부터 진행이 될 거지만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에 감독님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랜만에 오셨어요. 동부증권 목동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성일 연구원님. 올해 못 뵀는데 시장이 참 어려웠어요. 예. 요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투자하십니까? 예,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현재 시장을 양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점이 1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2분기까지도 이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은 3분기는 가봐야 알 것 같다. 결론을 내자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결국 플레이를 해봐야 크게 먹을 게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에서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IT 부품주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요. 최근에는 미디어, 엔터, 제약, 바이오 그리고 재지까지도 모두 각자가 살아남을 길을 모색을 하면서 성장성 자체가 부각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PER이나 PBR 측면에서 이제 주가 지수가 1900이면 이제 한 배다, PER 8배다 매우 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전혀 개선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싼 그 자체로만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해봤고요. 이제 강의를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강의,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인 것 같은데요. 강의 시작해볼까요? 예, 이제 오늘 강의를 조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주가 지표를 한번 공부를 했었죠. 주가 지표라고 하면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하나가 PER이고요. 검은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쓰면서도 이게 잘 안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흰색으로 썼더니 흰색도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제 주가 지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아우, 잘 보입니다. 알았어요. 주가 지표에서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PER, 두 번째가 PBR.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PER 같은 경우는 주가가 현재 수익의 몇 배냐 그리고 PBR은 지금 현재 주가가 장부 가치의 몇 배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 지표들이 하는 일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코스피 시장하고 같은 거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시장이 지금 현재 PER 8배 PBR 1배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인데 코스피는 객관적으로 보면 싸죠. 문제는 뭐냐면 얘가 싸기는 알겠어. 싸다는 건 알겠는데 비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는 그거를 이제 어닝 개선해서 찾아보는데 어닝의 개선이 전혀 없죠. 이게 가장 큰 코스피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이제 수익성 지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얘가 싼데 그럼 앞으로 얘가 비싸질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간단한 두 가지 지표만 갖고 그리고 HTS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만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ROE입니다. ROE는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자본 이익률의 약자인데요. 여기 밑에 제가 길게 이렇게 표시해놨지만 쉽게 말하면 내 돈 갖고 내 돈 자본금 갖고 내가 얼마를 벌었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억을 갖고 투자를 했다 내 돈. 10억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한다고 하면 10억을 은행에 예금했더니 1년 후에 나한테 3천만 원을 줬다. 3% 정도를 줬겠죠. 3천만 원을 줬다고 하면 ROE는 3%죠. 내 돈 갖고 만들어낸 수익이 3천만 원이니까 매우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수익률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수익성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냐고 하면 우리 은행 수익성이 좋다고는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다들 은행에서 그렇게 돈 빼셔서 증권사로 가시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지표를 기업들마다 그리고 다른 섹터마다 비교를 해서 어느 섹터가 그리고 어느 기업이 더 유리하신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저기 실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방금 드렸던 설명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10억 원의 여유 자금이 있는데 그거 갖고 이제 1억 원의 이익률을 연간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ROE는 10%죠. 근데 10억을 갖고 투여했을 때 이제 2억 원 정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면 ROE가 20%인데 사실 ROE 자체만 가지고는 전혀 매력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ROE를 50%, 60%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조작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ROE라는 지표는 기반에 이렇게 PER과 PBR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PER, PBR. 첫 번째 검증을 해야죠. 이거 사볼만 하냐? 싸냐 비싸냐? 두 번째 사볼만 한데 얘는 그럼 비싸질 것 같냐? 이거 두 가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데 매우 좋은 지표고 제가 좀 이따 HTS상에서 이런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익성 지표를 얘기를 드릴 텐데요. 수익성 지표는 이거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상은 아실 필요가 없고 ROE의 장점과 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죠. ROE라는 건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 그리고 동일 종목군 그리고 동일 섹터나 다른 섹터와 비교를 해서 현재 자기자본 이익률의 객관적인 절대 수준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자기자본 이익률 자체를 이제 회계상으로 분해를 하면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자산 회전율 곱하기 레버리지 비율 전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이 지표 하나를 여러 개로 분해를 해서 어떤 분야에서 얘가 자기자본 이익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매출액 순이익이 증가를 해서 그런지 자산 회전율을 증가를 시키고 있는 건지 레버리지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얘가 매출액 순이익률이나 자산 회전율을 높여서 ROE를 높이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근데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서 ROE를 개선한다고 하면 시장이 좋을 땐 좋겠죠.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땐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뜯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도 조금 보면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을 하면 첫 번째 이제 단기 순이익이 있어야겠죠. 단기 순이익이라고 할 거 없이 내가 버는 돈 순이익이 있어야겠죠.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눌 건데요. 자기 자본은 작년 자기 자본을 알 수가 있죠. 연말하고 연초에 자기 자본을 계산을 해서 그걸 2로 나눠서 이제 평균한 그쵸? 평균 자기 자본을 갖고 나누면 되는데 순이익이 문제예요. 순이익은 올해 얼마를 벌지 이제 가이던스가 회사마다 나오긴 하는데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한 5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ROE가 한 20% 정도 꾸준히 나와줬다. 그래서 올해도 순이익이 얼마 나와서 ROE가 얼마일 거야 정도의 예측은 괜찮은데 한 4년 동안 참 못하다가 올해 갑자기 순이익 개선이 엄청나게 된다고 해서 HTS상 켰더니 ROE가 30% 이렇게 나와요. 이거 믿어야 되나요? 예, 수익성 지표 자체가 조작이 약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신뢰를 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에서 약간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그냥 단점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총자산 이익률 ROA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투자를 할 때 본인 돈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부채와 자기 자본. 아까는 자기 자본 갖고 얼마를 버느냐. 지금 현재는 내 돈하고 내가 빌린 돈까지 합쳐서 이걸 다 운용을 했을 때 내가 얼마를 버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사실 부채라는 게 어찌 보면 약이고 어찌 보면 독인데 기업들은 부채를 지지 않고 경영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경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경기가 좋을 때가 있는데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늘려야 되는 기업들도 있고 경기가 좋을 때 더욱더 레버리지를 키워야 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부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좋은 지표고 ROE와
ROA를 동시에 비교를 함으로써 내 돈 갖고 얼마 벌고 남의 돈까지 끌어서 얼마 벌고를 따져봐서 걔는 진짜 돈을 잘 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ROE와의 차이점은 그냥 부채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시를 조금 들면요. 10억을 내 돈을 갖고 하고요. 그리고 10억을 다른 사람, A라는 사람한테 빌려서 20억 갖고 2억 만들면 ROA는 10%죠. 그쵸? 그리고 이 10억 내 돈 갖고 30억 빌려서 5억 정도 만들면 40억 갖고 5억 만드는 거니까 8%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본 이익률은 엄청 많이 나오겠죠. 80% 나오죠. 10억 갖고 5억 만들으니까 50%가 나오네요. 50%가 나오죠. 얘는 20%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ROE의 질을 따져보자고 하면 ROA랑 비교해서 보면 이 중에 누가 더 잘 만드냐로 객관적으로 따져보자고 하면 뭐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얘가 좀 낫다라고 봐야죠. 부채를 많이 지고 하는 건 사실은 경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너무나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부채가 그렇게 많은 기업들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점을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ROE에 비해서는 레버리지 효과를 좀 고려할 수가 있고요. 자산을 좀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는가, 부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냥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이 자기 자본 말고 총 투자된 자금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을 창출을 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막 길게 써놨는데 결국은 부채를 얼마나 잘 쓰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다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론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실전을 통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매출액 이익률이나 총자산 회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근데 사실은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다 분식이 가능해요. 회계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보셔야 되지 ROE, ROA 모든 기본적 분석들의 지표들은 다 조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영업과 전혀 무관한 자산을 끌어들여서 자산 수익률을 조금 높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ROIC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실제로 영업에 투하된 자본을 가지고 이익률을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어려워서 뺐는데 쉽게 말하면 영업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자산을 갖다 놓고 이걸로 돈 벌었다고 해서 이 ROA를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죠. 제가 이제 수익성 지표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먼저 봐야겠죠. 삼성전자를 먼저 보면 이건 그냥 습관처럼 보셔야 돼요. HTS 이상의 무기가 없으시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직접 기업을 탐방하고 그 기업의 산업 사이클이나 수익성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객관적으로 항상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삼성전자의 PER을 보죠. 이제 현재 PER이 있고 12개월 포워드 PER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되겠죠. PER 7배입니다. 1.7배. 코스피 지수 8배보다도 싸죠. 엄청 싼 거예요. 진짜 전자는 싸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PBR도 2배. 적당하죠. 이게 장부 가치에서 2배라는 얘기니까 시가평가했을 때는 당연히 1배 밑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죠. 이렇게 사기 좋은 삼성전자가 밑에 내려가서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자기자본 이익률하고 총자산 수익 이익률을 조금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ROE와 ROA. 저는 여기 없는 것들은 아마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지 않을 텐데 먼저 ROE를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3년이죠. 12, 11, 10년. 20% 정도로 때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점은 뭐냐면 작년보다 올해가 ROE가 높죠. ROE가 높은데 쭉 보면 여기 부채 비율이 있어요. 부채는 줄죠. 돈 벌어서 빚도 갚아요. 그래서 이 빚하고 잠시만요. 제가 판이 하얘져서 까만 펜으로 그럼 빚도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이 줄어든 빚하고 총 자본하고 자기 돈하고 합쳐서 열심히 했더니 ROA가 16%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러면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게 보통 제조업체가 한 10%대 초반? 11%, 12%대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잘 못한다고 하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 7%.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타난 걸로 봐서는 한 8%에서 10% 정도 사이. 근데 제조업체에서 20% 정도 간다고 하면 과거에 애플의 주가가 거의 600불 이상 천정부지로 쏟았던 건 ROE가 30%가 넘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ROA도 20%대에 머물러주는 아주 엄청난 기염을 토했기 때문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구조상 삼성전자를 사실은 더 끌어올릴 만한 자금이 없어요. 국내에 투자된 자본은 일정 한계 수준이 있고 외국인 자본이 현재는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렇게 좋은 지표를 갖고 있음에도 못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하나 얻을 수가 있죠. 전자가 이렇게 남으면 전자랑 거래라는 1차 벤더들, IT 부품주는요, 이보다 더 남아요. 얘네는 원래 삼성전자보다는 수익성이 좋은 애들이에요.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큰 덩치를 가지고 굴려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총자산 수익률을 이만큼 만들어내는 거고, 얘네는 조금 IT 부품주 중에서 애들은 대부분 작은 돈을 굴려서 하기 때문에 이게 높은데, 전자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애들한테 많이 떼줘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코스닥 시장에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총자산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돈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인데,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시장 설명할 때 한번 또 드리겠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제조업체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도 이제 살만한지 안 살만한지를 먼저 봐야겠죠. 살만한지 보면 뭐 5배, 5.82배, 5.82배, PBR 1.16배, 배당도 1%나 주죠. 정말 싸요. 정말 싼데 얘를 그럼 사람들이 왜 안 사는지를 좀 볼게요. 자동차 요새 안 좋죠. 뭐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엔화 약세 측면도 있고 최근에 리콜 당한 것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ROE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에 돈을 더 많이 벌고 내년보다 후년에 돈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을 우리는 찾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ROE가 매년 감소를 해요. 현대차의 주가가 매년 조금씩 흘러내리는 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총자산 수익률도 감소를 해요. 그쵸? 다행인 건 부채는 조금 벌어서 갚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부채를 많이 그렇게 질 필요가 없어요. 워낙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과거에 성장했던 기업들처럼 레버리지를 질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엔화 약세 때문에 이게 계속 떨어질 거다. 14년, 15년, 16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쌈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안 사요. 그리고 이걸 사겠느냐? 제 생각엔 당분간 안 살 것 같아요. 이걸 살 거라면 수익성 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주식은 사실은 성장성이 주식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에요. 근데 이 동력을 고르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애 중에서 성장성을 가진 애를 갖는 게 기본인데 안정적인 건 알겠는데 현대차는 성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다른 종목 하나 볼게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업종 중에서 다른 거 이제 모베이스라는 회사를 한번 볼게요.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PER 10배 정도 했어요. 실비계월 추정치가 현재 없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아마 가이던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HTS상에서 표시가 안 된 거지 얘가 적자인지 아닌지는 밑에 내려봐야 알아요. PBR 2배 정도 수준. 사실은 제조업체 PBR 2배라고 하면 시가로 평가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내려서 볼게요. 그냥 적당한 기업이다라는 수준 정도가 나오죠.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 모베이스가 작년에 211억 벌었어요.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그냥 제가 12개월 PER 정도 2천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작년에 이게 2천으로 나누니까 10배. 그럼 올해 400억 정도 번다는 얘기죠. 그럼 2천억 나누니까 5배. 12개월 PER 5배밖에 안 나와요. 엄청 싸죠. 12개월 PER이 5배밖에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5배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얘 수익성을 한번 볼게요. 얘가 팔아서 얼마나 잘 남기고 있느냐. 원래 5%대 옛날엔 적자였으니까 의미가 없고 이게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인데 옛날에 한 3%에서 5% 정도 총자산 수익률이나 자기자본 이익률이 나왔던 애가 작년에 14% 정도 ROA가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올해 28% 나온대요.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이를 반증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 전자 자체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걸 애들한테 뿌려줘요. 그러면 지금 전자가 수익성이 많이 나오는 건 갤럭시 S4 같은 이제 핸드셋, 휴대폰 쪽이 강하기 때문인데 휴대폰에 공급을 하는 얘들은 정말로 총자산 수익률이 28%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30%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베이스의 주가를 보면 이 주식을 사시기가 되게 애매하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차트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차트는 설명을 잠깐만 그냥 드리는 정도 수준에서 하겠습니다. 네, 모베이스의 이게 주가예요. 그러면 모베이스의 차트를 보고 모베이스를 사시는 분들은 대단하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올랐는데 옛날에 이게 얼마였냐면 5,000원도 안 했어요. 5,000원도 2,500원대에서 한참을 겪는데 지금 그거 10배가 났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10배가 났는데도 얘는 싸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투자자라고 하면 오늘 모베이스가 많이 올랐죠. 어떤 특정 증권사에서 이제 모베이스가 2분기, 3분기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때문에 라는 레포트를 내서 나왔는데 지금 사는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이거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얘는 싸요. 그래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에서 약간 특이한 애들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한지주.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PR, PBR 그냥 쉽게 빨리빨리 볼게요. 보면 뭐 8배, PBR은 당연히 한 배도 안 되죠. 은행이니까. 뭐 시장 업종 평균 정도 해요. 근데 얘 왜 못 올라가는지 볼게요. 얘 왜 못 올라가냐면 ROE가 8%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런 건 뭐냐면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월세 받으면 7% 나와요. 신한지주 사면 8% 나와요.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얘는 그래도 담보라도 있는데 얘는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은행이라는 애들이 대부분 다 자기 돈이 별로 없어요. 은행에 예금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은행 입장에서 부채예요. 은행은 중개를 쓰고 있는 것들 있기 때문에 예금자들한테 돈을 빌려서 대출자들한테 그걸 중개해 주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상당히 중요한 금융사들은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 대출 갖고 내 돈하고 대출 받은 돈 합쳐갖고 만들어내는 수익률이 1%가 안 돼요. 이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주가 사실은 성장성이 없는 이유도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 차트가 말을 해주죠. 좀 이따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근데 반대로 리드코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부업체죠. 리드코프는 PER 6배, 뭐 PBR 1배 수준, 비싸진 않죠. 근데 리드코프와 신한지주는 둘 다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ROE예요, ROE. 리드코프는요, 자기 자본 갖고 거의 20% 정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남의 돈 빌려서도 6%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주 효율적으로 돈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들은 대부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높아지는 게 좋아요. 돈 빌려서 장사를 잘할 수 있다면 금융사는 돈을 빌려야 돼요. 그게 업종마다 조금 다른 점인데 얘는 돈을 더 빌렸잖아요. 근데 이 수익성은 그렇게 크게 훼손이 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7에서 6으로 떨어졌으니까 크게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금융사는 보통 은행 금리 정도랑 비교하면 돼요. 은행 연합회에서 보고 있는 게 3.15 정도가 1년 예금 제일 많이 주죠. 거의 그거의 2배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한번 투자를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업종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셀트리온 때문에 말이 많은 바이오 업종 중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이오 업종들 상당히 수익률이 잘 나오기는 하죠. CTC 바이오예요. 아니죠. 셀트리온을 직접 보는 게 낫겠네요. 셀트리온을 직접 볼게요. 셀트리온이 지금 갑자기 PER이 14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셀트리온의 PER은 한 30배 정도? 왜냐면 셀트리온이 업종 대표주기 때문에 업종 대표 정도의 PER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무슨 분식이다 뭐다 논란이 있는 건데 이런 걸 다 빼고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이 이렇게까지 고 PER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개예요. ROE예요, ROE. ROE가 20%대가 나와주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PER이 30배다. 근데
일반적인 제조업체는 PR이 30배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연평균으로 자기 자본 이익률이 뭐 한 10%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0%번 거에다 내년에는 10%번 거에 또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복리로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내 수익이. 근데 이게 ROE가 높은 기업들은 복리 효과가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ROE가 낮은 애들은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물론 일정하게 ROE를 낸다고 했을 때, 이게 ROE가 10%일 때 애들이 돈을 내는 그래프라고 하면, ROE가 20%인 애들은요 엄청난 속도로, ROE가 30%면 거의 이런 속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PER을 줄 때 업종마다 PER을 지금 다르게 주잖아요. 제조는 10배, 바이오는 20배, 미디어나 엔터는 30배. 이유가 있는 거예요. SM 같은 경우는 ROE가 20%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고밸류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고밸류를 수익성 개선이 워낙 빠르게 되니까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 업종마다 밸류를 다르게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ROE나 ROA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기업 정도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현재 정말 힘든 포스코 한번 볼게요. 포스코 되게 힘들죠. 포스코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PER 10배, PBR 측면에서는 한 배도 안 되죠. 문제는 뭐냐면 포스코의 영업이익률 자체예요. 아까 말을 했다시피 6%대밖에 안 나오는데 부채랑 합치면 3%대.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하면 내 돈하고, 내 돈만 갖고 생각을 하죠. 내가 10억이 있는데 포스코를 사면 1년에 쉽게 말하면 그냥 한 3%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이렇게 낮은 애들을 투자하는 게 좋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HTS에 보면 이렇게 조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HTS에서 조건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건 수익성 지표니까 수익성 지표에서 ROE가 최근 결산했을 때 뭐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애들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신 다음에 이 중에서 PER, PBR 측면에서 한 개 한 개를 찾아보시면서 그 종목이 어떤지를 평가해 보시면, ROE가 물론 이 조건 검색식에 PER도 넣고요, PBR도 넣고 ROE도 넣으면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손실을 보시는 것처럼 엉망인 주식들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PER은 한 10배, PBR은 3배, ROE는 15%. 이 정도에서 검색을 하시고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에는 한번 투자해 볼 만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정말 주옥 같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데 사도 될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뭐 PER이나 PBR은 좋은데 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을까 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답은 ROE, ROA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냐가 ROE였고요. 또 부채까지 포함한 총 자산 대비해서 수익 얼마나 내고 있냐, 그게 ROA였거든요.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머릿속에 더 쏙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때도 역시 ROE, ROA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네,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하시고요.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9번,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자기소개부터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디서 전화 주세요? 예. 대구에 사는 이날의 남자친구 이봉이라고 합니다. 무슨 기념일이세요? 기념일은 아니고 예. 내 친구 보고 채널 보고 있으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아. 한번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 여자친구. 예, 예.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를 잘 두셨나 봐요. 종목이 왠지 수익을 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아니요, 저 담당자님이랑 말은 다르게 지금 마이너스 수익 나고 있거든요. YG 지금 샀고요. YG 엔터테인먼트요?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85,600원 정도 평상가에 샀거든요. 아, 85,600원이요? 예, 예. 비중은요? 예? 비중은 비중은 얼마나 있으세요? 현금 100%요. 100%요? 예. 최근에 YG 엔터가 주가가 쭉 올라갔을 때 그때 사신 거예요? 예, 그때 뭐 고점에 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한 번에 100%를 사신 거고요. 예, 예. 아, 왜 그러셨어요? 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싸이 예. 보고 이제 뉴스가 정말 좋은 뉴스만 나오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 심리 있어서 샀는데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실패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원래 투자를 이렇게 하십니까? 100%? 아, 주식 들어온 지 일주일 됐습니다. 예. 저희에게 물어보고 사셨어야죠. 좋습니다. 시청자님, 네. 박성일 연구원님이 굉장히 투자도 잘하시고 분석을 또 잘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전화 연결이 네. 참 잘 된 것 같은데요. 정말로 궁금한 점을 여쭤보세요. 어떤 점을 풀어드릴까요?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79,000원이었는데 예. 이게 단기로 봤을 때 이거 손절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한 달이든 뭐 두 달 정도든 더 들고 가서 뭐 수익을 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지금 자리에서 이거는 팔아야 됩니다라고 진단이 나왔을 때 그때 파실 수는 있으시겠어요? 예, 남자답게 팔아야죠. 팔고 예. 다른 종목에 한번 투자를 해봐야죠. 그 여자친구분 있잖아요. 핸드백이라도 네. 사줄 수 있는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예. 진단을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예. 네, 일단은 제가 앞에 강의하신 걸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재밌는 분이세요. 네. 좋습니다. 예.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요, YG 엔터가 지금 일단 싸냐 비싸냐를 좀 볼게요. YG 엔터가 PR이 42배예요. 네, 업종 PR이 예. 34배니까 보통 이제 주가 대비해서 수익은, 그러니까 수익 대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PBR은 예. 사실은 YG 엔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YG 엔터 같은 애들은 자기들의 자산이 건물이나 이런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보유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본인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 PBR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PBR은 안 봐도 돼요. 그냥 좀 비싼 수준이다. 그러면 얘가 비싼데 앞으로 싸질 수 있느냐, 돈을 열심히 잘 벌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 ROE가 굉장히 높아요. 엔터 예.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높아요. 26%라고 하면 100원짜리 팔아서 260원씩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엄청 잘 버는 거예요. 근데 부채도 거의 없어요. 얘는 원래 이분은 돈이 많아서 대표가 부채를 거의 안 써요. 그래서 ROA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걸 들고 버티면요, 눈부신 속도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수익이. 그래서 지금 사신 가격대까지는 가요. 근데 아, 투자를 예. 잘못하신 이유는 뭐냐면 싸이예요. 싸이. 이 음, 종목을 다 투자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싸이예요. 왜냐면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싸이가 현재 빌보드 차트 2위예요. 네. 근데 다음 주에 빌보드 차트 1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주식을 예.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사야죠. 그거 그죠. 보고 샀는데. 팔아야 돼요. 왜냐면요, 아, 빌보드 차트가 2위면요 1위 갈 수 있죠. 근데 1위 다음에 예. 갈 데가 없어요. 아,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계속 성장을 해야 올라요. 그건 기대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등이면요 1등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 1등을 하든 0등을 하든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식도 갈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 싸이가 7등일 때 사는 건 언제든지 오케이죠. 5등 할 수 있잖아요. 4등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2등일 때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별로 감은 없으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감이 아. 조금 있으시다고 하면 싸이를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싸이가 일단 발표하기 전에 잡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싸이가 발표했는데 주말에 발표했죠. 예상만큼 반응이 괜찮았잖아요. 조회수도 괜찮고. 그때 한번 네. 잡아볼 만해요. 그때 잡아볼 만은 했는데 그 다음부터 싸이의 등수가 올라가면 불안하셔야 돼요. 등수가 올라갈수록 갈 데가 없어요.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보면요. 지금 이 예. 고점을 찍은 자리를 회복하려면 싸이가 정말로 기사를 통해서 눈부시게 활약을 해서 개인분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근데 그럴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YG가 빠질 거냐?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ROE나 ROA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ROE나 ROA의 신뢰도도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서 고밸류를 충분히 받을 만해요. 결론은 뭐냐면 팔지 않으셔도 되는데 백을 네. 사실 만큼 수익이 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예. 미디어나 엔터 쪽 하실 거면요. 네. 미디어나 엔터 쪽 매매를 하실 거면 저는 이쪽 매매를 하시는 거에는 항상 찬성해요. 왜냐면 전통 주식들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디어, 엔터나 바이오 같이 성장주 하는 게 앞으로는 더 나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하실 거면 일정을 아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네. 주간 단위로는 이 사람들, 이 연예인들의 일정은 아셔야 돼요. 언제 어디 가서 무슨 콘서트를 할 건지, 그리고 네. 그 전에 사서 콘서트 한번 팔고, 이렇게 일정 매매를 조금 하시는 게 이 섹터에서는 좀 유리하세요.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박성현 그럼 의원님, 잠시만요. 박성현 의원님 같은 경우라면 지금 투자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네. 연말까지 기다려서 수익은 못 보더라도 본전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사겠습니까? 저라면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주를 하는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성장주를 받쳐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근데 이 받쳐줄 수 있는 근거가 ROE가 있어요. ROA도 있고, 그리고 성장주라고 하는 시장에서의 인정이 있어요. 이런 심리들이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이렇게 포텐이 터져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싸이 같은 게 갑자기 수익성을 크게 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싸이나 뭐 얘네 소속사 G드래곤이나 이런 애들이 일순간에 이렇게 수익을 터뜨릴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얘는 잘만 들고 있으면 본전에 팔고 나오시는 데는 짧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이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시청자님, 박성일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팔고 연말까지 기다려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질문 있으세요? 뭐 연구원님 말대로 연말까지 한번 들고 있겠습니다. 예. 연말은 정말 길게 보는 거고, 그 안에 저는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정말 그냥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네, 시청자님, 투자한 네네.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원래 첫 투자는 꼭 수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수익 나면 소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정말이죠. 약속합니다. 예, 예, 삼겹살에 소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밌는 네. 시청자께서 이렇게 첫 번째 연결이 되셔서 저희가 조금 길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이 종목 역시 전화를 통해서 진단이 들어왔는데요. 금호석유입니다. 102,000원에 40% 2234님께서 주셨고, 목표가 손절 깔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분이 얼마에 사셨죠? 10만 102,000원이요? 10만 2천 원이요? 예. 그럼 빨리 재무 분석부터 할게요. PR 비싸죠? 12개월 PR은 적당해요. 10배 정도 나오죠. PBR은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에요. 그럼 ROE 빨리 볼게요. ROE 보면 ROE가 당연히 지속적으로 조금 줄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 거의 15만 원 가까이 찍었죠. 근데 작년에 악화됐다가 올해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믿으려고 하면 전방산업이 중국 쪽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재고를 많이 쌓아놨는데 공급 쪽에서 어떻게 쇼티지가 좀 발생을 해줘야 돼요. 공급 부족이 발생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죠. 그리고 전혀 그럴 것 같은 경제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데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는 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차트를 보면요. 엄청 싸요. 엄청 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얘가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반등할 수 없어요. 얘를 지금 받쳐오던 게 10만 원이에요. 쭉 보면 과거 데이터까지 다 보세요. 10만 원 쉽게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왔는데 기관이 그냥 손절했어요. 얘 들고는 이제 못 버티겠다. 얘 갖고 할 바엔 차라리 성장주 가겠다고 해서 손절한 거고, 지금 개인들이 열심히 들어오고 있어요. 왜? 싸 보이니까. 근데 주가는 싼지 안 싼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얘가 ROE에 개선이 없다고 하면 얘는 계속 싸질 수 있어요. 저는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 이런 애들을 들고 가는 데는 반대예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10% 이상 크게 손실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 과감하게 대형주는 이런 거 파시는 게 맞아요. 예, 좋습니다. 금호석유 이렇게 진단을 할 거고요.
바로 다음 종목 볼게요. 이스트 소프트 봐드립니다. 25,200원에 20%를 사셨는데요. 25,200원이면 지금 손실이시기는 한데 큰 손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질문을 조금 더 봐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거든요. 이스트 소프트의 실적이 얼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은 질문인 예. 거죠. 기업 주담한테 전화하시는 게 약간 더 빠르신 일이고 제가 모든 종목을 다 커버리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단한 분석만 조금 알려드리면 이스트 소프트 적자죠. 적자인데 적자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적자에서요. 여기가 1이 됐든 2가 됐든 플러스로 돌아서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근데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흑자였던 기업이 적자로 돌아섰어요. 원인이 있겠죠. 일단 원인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올해 이 원인은 됐던 문제를 해결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지 이 원인이 악화돼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얘가 하고 있는 섹터를 보면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이 다 PC 게임이에요. PC용 게임이죠. 카발이나 카발2나 뭐 카발 온라인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시대적 흐름을 보면 게임은 전부 PC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거는 주가가 증명을 해요. NC가 빠지고 컴투스나 게임비를 올랐어요. 그러면 NC보다 컴투스가 있죠. 그냥 컴투스라고 할게요. NC보다 컴투스가 NC보다 좋은 회사냐? 절대로 아니에요. 버는 돈만 가지고 오면 NC가 훨씬 더 좋은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투스의 주가가 가는 건 시대가 이렇게 갈 거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이 이스트 소프트가 돌아서려고 하면 제가 볼 때 모바일 쪽에서 포텐이 터져주지 않으면 얘는 못 가요. 그리고 그게 실적의 여실히 나타난 건데 지금 얘 사업 계획을 봤을 때 모바일 쪽으로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펀더멘털상 봤을 때는 크게 메리트는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지금 1차적으로 지지를 조금 받았어요. 이 지지받은 부분에서 지금 음봉이 더 많죠. 제가 볼 때는 이 지지선에서도 물량을 줄이고 있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선이 과감하게 깨지고 여기를 지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털고 나오시고요. 이게 설령 올라서 매수한 가격대가 된다고 해도 팔고 나오시는 게 많아요. 2,000개 종목 중에 이스트 소프트보다 좋은 회사 500개도 넘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좋습니다. 명확하게 진단해 주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미텍이라는 종목을 볼 텐데,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이유는, 저는 지금 잘 찾지 못하겠는데, 전문가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미텍 매수가가요, 3,850원이세요. 굉장히 높은 가격대 사신 거죠. 비중은 30%신데, 오늘 상갔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이거 아까 잠깐 찾아봤어요. 세미텍이 왜 상한가를 갔을까를 찾아봤는데 저도 이거 못 찾았어요. 근데 세미텍 같은 회사는 지금 현재 적자잖아요. 적자인데 하고 있는 사업도 약간 전통 사업에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세미텍이 안 나올까요? 세미텍이구나. 지금 보면 얘네가 메모리 사업이 대부분인데 시장은 비메모리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연간으로 매출액이 1,000억인데 적자예요. 그러면 ROE 측면에서 봤을 때는 2%대 은행보다 못하죠. 은행보다 못하다가 결국은 원금 손실이 날 만큼 은행에 맡겼다고 하면 ROE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이 원인을 먼저 찾아보셔야겠지만 지금 주가가 너무 바닥이고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잠깐 끌어올리면 이 주가 차트가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 거래량도 얼마 안 되고 너무 싸니까요. 근데 얘가 추세를 이뤄서 가려고 하면 업황이 돌아서야 돼요. 근데 업황이 돌아설 만한 여지가 별로 없고 얘 재무 구조도 그렇게 우량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래가 터졌을 때를 보면 앞에 거래가 터졌을 때는 윗꼬리를 달았죠. 근데 얘는 윗꼬리를 안 달았어요. 내일도 해볼 만해요. 내일이 됐는데 내일도 윗꼬리를 안 달고 봉이 이렇게 생기면 내일도 해볼 만해요. 이렇게 쭉 가시다가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러한 음봉들 나오면 있죠. 이러면 이제 주포가 물량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주식들 주포라고 해봐야 개인이겠죠. 개인이 물량 정리하니까 과감하게 따로 나오시는 게 좋은데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니까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얘가 상한가를 얼만큼 갈지는 알 수 없어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주포의 의지니까. 그래서 파실 필요도 없고 가진 물량만 들고 가면서 윗골이 달리거나 장대 음봉 두 개만 체크하고 종가 기준으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GS건설을 여쭤보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문자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사서 1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아직 사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1년 정도 가지고 있으셔도 안 될 것 같아요. GS건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GS건설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안 될 것 같네요. 한 1조 7천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 갖고 있는 현금만 한 1.2조 정도 돼요. 그럼 갖고 있는 공장 다 합치면 PBR 한 0.3배나 나올까요? 정말 싸요. 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의 수익성이 향후 3년 동안은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얘네가 이렇게 된 원인을 뭐에서 찾아야 되냐면 UAE예요.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수주를 했는데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가 너무나 치열해요. 국내가 안 되니까 해외 쪽에서라도 돈을 벌어야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수주를 했는데 이게 뭐 원전이나 화력 이런 건 괜찮았어요. 근데 정유나 플랜트 쪽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저가로 GS가 수주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GS만 이렇게 저가를 하고 대림하고 삼성물산은 손들고 나왔어요. 우리는 이 가격에 할 필요는 없다. 못하겠다라고 나와서 3년 동안 얘네가 수주를 다 가져갔어요. 근데 이 수주를 얘네한테 넘기면 얘네가 받을까요? 당연히 안 받죠. 이걸 왜 받아요? 저가에 수주한 건데. 이거 해갖고 남는 돈이 없다고요. 지금 회계로 한 번 떨었는데 하다 보면 몇 번 더 떨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싼데 ROE의 개선이 향후 2년 정도 어렵기 때문에 얘 사고 2년 기다려봐야 그냥 여기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밀린 거 실적 때문에 밀렸죠. 여기까지 실적 때문에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더 밀어요.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또 밀잖아요. 밀어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올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밑에까지 빠져 있어도 올라오는 순서는 항상 똑같아요. 내년에 좋아질 애가 먼저 올라오잖아요. 싼 애가 먼저 올라오지 않아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 생각에. 이걸 사려고 하면 뭘 사는 게 나냐면 대림이나 삼성물산을 사는 게 나아요. 지금 얘네는 뭐냐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GS가 빠졌으니까 얘네도 빠진 거잖아요. 근데 뜯어놓고 보면 얘네는 저가 수주 안 했어요. 그래서 향후 2, 3년 동안 얘네는 건설주 평균은 해요. 근데 GS 때문에 두드려 맞으면 대림이나 삼성물산은 살만해요. 그걸 차트가 반등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쵸. 대림 같은 애는 밑에서도 튀어줘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 물론 건설주 투심이 안 좋으니까 바닥에서 크게는 못 올라오죠. 그래도 대림이 튀고 있는 건 하나예요. 대림은 GS랑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건설주 하고 싶으시면 GS 하지 말고 대림 하세요. 근데 건설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아쉽지만 종목 상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증권 목동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성 여행 모집 공고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일명 화성 정착 프로젝트 내용을 보니까요.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외부 기지를 건설하고 2022년부터 2년 터울로 4명씩 총 24명을 보내겠다. 지원자는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0명이 지원을 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복되는 일상이 정말 새로울 것이 없으니까 화성까지 가서 살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화성 너무 먼데 우리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재미있는 이벤트 잡아서 정말 즐겁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처 스트라이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좋은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